네, 안녕하세요. 드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진입니다. 오늘은 지금 뭐 뉴스가 지금 뭐 헤드라인에 좀 전에 올라온 게 제일 지금 핫한 게 이제 뉴욕 검찰에서 태도 예치금 6.25억 달러를 이체하고 빌려준 두 차용증을 꾸몄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이제 시장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건데, 사실 뭐 이 내용 자체는 물론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지금 아직 그 테더 측에서 내놓는 주장하고 검찰의 수사 내용하고 다른 점들이 좀 있어서, 뭐 어떤 식으로 시장의 의미가 있을지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미 영향은 어느 정도 받아져 있는 상태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체인들이 지금 이제 테더가 가장 크게 뭐 겪고 있는 문제지만, 상당수의 체인들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디서 예치를 했었고, 이 예치를 했던 금액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파운더, 어디에 어떤 이유로 예치됐고 예치돼서 생겼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체인들이 꽤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ICO를 통해서 받았는데, 테조스가 이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투자를 받았을 때 이더 가격은 이제 이더 가격 대비 실제 집행하고 써야 될 때 이더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그 이익금을 체인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또 그걸 또 개인이, 우리나라 체인 중에 하나는 개인의 어떤 지갑에다가 그걸 옮겨 놨었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을 때 생기는 차액은 이익을 개인이 보려고 했었는지, 또 체인에 다시 돌아갔는지, 손해가 났을 때 책임은 체인에서 지면서 이익은 또 개인이 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는지, 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서 완벽히 자유로운 체인은 얼마나 될까 의심이 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코인을 통해서 얻게 된 자산들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은 계속 지금 밝혀질 것이고 문제화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또 두고 보시죠. 근데 뭐 오늘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건, 이 부분, 이제 이 영국 암호화폐 지갑회사가 AML 준수 대신 폐업을 선택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보트페이라는 겁니다. 뭐 사용자는 10,000명 정도여서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ML을 준수하려면,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의 가이드를 준수를 하려면 사용자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와 규정을 요구를 하고 정보를 이제 요청해서 받아야 되고 또 내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답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불법적인 요소들을 막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 철학 자체가 이제 그 장부상의 기록은 유지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장부를 갖고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익명성은 보장을 하고 기록은 남긴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시장 초기에서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가 자금 세탁 방지라는 AML 이슈로 가자 보니까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뭐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이 서비스는 도저히 생성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회사의 입장인 거죠. 근데 뭐 이걸 AML 준수하고 요구해봐야 어쨌든 이 서비스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니까 빠른 결정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걸 AML을 준수하도록 사용자한테 요구해봐야 남아있을 고객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거죠. 사실 이거는 그것에 대한 AML 이슈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금융실명제를 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득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AML은 반드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체인 이 얘기가 또 나왔는데, 뭐 이 부분은 하지 마시죠. 그냥 오히려 이제 오늘은 뭐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나왔던 기사 중에 그 테라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기사가 헤드라인에서 내려갔나요? 잠시만요.
원래 이게 비디오 코인 판하고 넘어가면 나왔어야 되는데, 기사를 뺐네요. 뭔가, 민원이 들어왔던 건지, 기사를 뺐습니다. 기사를 뺐네요. 이게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뭐, 좀 전까지도 있었던 기사인데, 지금 테라죠. 그러니까, 신은성 의장이 이끌고 있는 테라가, 이 수수료, 그러니까 트랜잭션 피를 0.11%에서 0.5%로 약 4배가 넘는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짤막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석이나 컬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분석이나 의견,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주관적인 기사는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팩트만 단순 보도한 뭐 짧은 기사였는데 이게 지금 내려갔네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트랜잭션 피를 올리는데 올리는 이유가 왜 그럼 갑자기 트랜잭션 피를 올리냐?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트랜잭션 피를 올려서 올린 만큼 이 노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거다라는 답변을 기사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은 이제 앞에 설명드린 영상도 있지만 이제 토큰을 뭐 거래소든 특정 기관이나 체인에 보관을 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해진 기간만큼 나는 인출하거나 이제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약정을 긋고 락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체인의 유동성이 기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1%짜리도 있고 1년에 한 4, 5%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거래소들이 하나씩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테라가 이제 그런 용도로 또는 그런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단순히 그거 하나만 때문에 수수료를 4배 넘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기사를 보고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지금 어쨌든 트랜잭션 피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트랜잭션 피가 너무 낮다 보니까 체인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계속 뭔가 발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트래픽을 받쳐주고 있지 않는 한은 사실 유동성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피를 계속 이대로 놔두면 채굴업자들은 또는 여기에 채굴, 그러니까 POW의 경우엔 채굴 사업자가 필요하고 POW가 아니면 이제 지분 증명으로 노드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필요한데 이들의 수익 보존이라는 게 무슨 갑자기 그들이 ICO를 할 것도 아니고 그 내부에서 트랜잭션, 그러니까 그 체인이 운영되면서 생기는 수수료로 수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되는 수익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더 높이지 않으면 그들이 그러니까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익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올리는 거는 뭐 지금 여러 체인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결국 체인의 어떤 건강한 부분이나 올바른 서큘레이션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체인에서 보듯이 그 안에 있는 참여 사업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코인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이제 테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 지금 이제 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트랜잭션 피를 높이지 않으면 페이 서비스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기존 신용카드사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지 이 체인도 돌아갈 테니까요. 근데 이거를 국내에서 향후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몽골이지만 다음 단계로 한국이든 뭐 기타 다른 나라에 공급해서 페이먼트 사업을 이 테라의 얼라이언스에 집어넣게 된다고 하면 트랜잭션 피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뭐 이제 테라의 결정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인상 자체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참여자들에게 그 인상된 만큼 또는 보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 보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지 아닌지도 사실 밸런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체인이 돌아갔을 때 이 체인이 잘 유지되고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인상률이 뭐 4배가 올랐다, 5배가 올랐다라는 거는 산수는 그렇지만 기사를 쓰는 방향 자체는 좀 고민해 봐야 돼.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인데스 코리아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 인프레스로 가서, 이게 지금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 7,000불 붕괴가 임박했다. 또 어떤 기사는 7,000불, 7,200대를 지금 횡보하고, 뭐, 10,000불 이상을 단숨에 넘어갈 수 있는 불장의 전조다. 지금 이 기사는 또, 하락 사이클의 전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기사를 쓰신 뭐 김가인 기자님의 예상이 아니라 이제 이걸 분석하고 내놓는 여러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여러 매체들 중에 하나에서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놨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불장이 온다고 하는 업체가 맞을지 아니면 하락장이 온다고 하는 이제 업체가 맞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블록체인에서 메디블록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제 메디블록은 참 여러 가지 난항이 있던 체인이고 지금도 많은 난항이 예상되는 체인입니다. 지금 어쨌든 병원들은 이 이제 메디블록에 의료 데이터를 줄 생각이 없는데, 이제 이 메디블록은 지속적으로 환자들 중심에서 환자들 권익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의료 기록을 보관하고 그거 관련돼서 개인들이 맞춤 진료나 안전한 진료, 편리한 진료를 받게끔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이 상황에서 지금 보험 얘기를 이제 또 나오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돌려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죠. 국산 사실 이게 체인을 국산이냐 외산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한국계 이제 이 체인의 파운더들이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체인입니다. 예, 오늘은 뭐 말씀드린 거 그 정도 기사 한번 훑어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뉴스들보다는 테라의 이제 트랜잭션 피가 상승됐던 요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잠깐 있었던 얘기 그 정도 하고 내일은 뭐 오늘 기사 중에 이제 IoT 관련된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숫자도 굉장히 많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거나 내일 좀 이제 더 이슈가 되는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